안녕하십니까. 월드스포츠의 문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입니다. 기자님 너무 마음이 좀 짠해서 한국이 올림픽에 출전해서 뭐 이렇게 경기력이 정말 안 좋은 적도 없었고, 말씀해주신 대로 원고에 준비한 대로 막 시차도 사실 걱정할 일이 거의가 뭐죠? 전혀 없었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야구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개 팀 중에 3위에도 들지도 못했고,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사실 네. 이번 도쿄올림픽에 야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 이렇게 다 포함해서 메달을 많이 딸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 13개 따고 종합성적이 7위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보면 결국은 이제 시차가 없잖아요. 베이징이랑 뭐 1시간이니까 시차 없다고 봐야 되는데 도쿄는 더 그렇잖아요. 거기 시간 같이 쓰니까. 그래서 저는 성적이 좀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기대가 아주 산산조각이 나요. 그러네요. 그러면 뭐 저희가 다른 종목도 많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분야가 이제 야구 쪽이니까 우리 야구 경기는 야구 경기의 전체적인 이 성적, 결과가 끝까지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뭐 예상한 대로잖아요. 제가 일본이 금메달 딴 그렇죠. 일본은 야구가 국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뭐 베스트 멤버를 만들었잖아요. 다나카도 나왔는데 뭐 그거야 전력이 최정점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투타 전력이 이제 상당히 안정돼 있었죠. 그래서 금메달을 딸 만한 그런 전력이었고, 이제 일본으로서는 이제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근데 여자도 소프트볼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야구하고 소프트볼은 이제 한 묶음입니다. 재밌는 점은 야구하고 소프트볼 모두 결승전에서 미국을 꺾었어요. 아, 그렇죠, 참. 그리고 미국을 꺾었는데 스코어도 또 나란히 점수도 똑같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명실상부한 야구 강국이라고 인정받은 셈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은 기대 이하잖아요. 노메달에 그쳤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MBC 방송을 봤는데 MBC 방송 캐스터가 그랬어요. 이 도미니카 공화국과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4위가 된 거잖아요. 그 한국이 디펜딩 챔피언이어갖고 이번에 그러니까 굉장히 페이버럴하다. 그러니까 메달을 딸 수 있는 팀이었는데 빈손이 됐다. 그런 지적을 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디펜딩 챔피언이니까 전력도 그렇고, 우리가 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때도 그렇지만 기초가 잘 돼 있는 야구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모든 전력, 투타 전력, 그리고 감독의 뭐 용병술, 뭐 지도력 이런 게 다 낙제 수준이 된 거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도 그렇고 뭐 기타 프리미어 뭐 이런 거에도 나가도 항상 그래도 뭐 등수 안에는 들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번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는 아까 모두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대로 시차도 없었고 뭐 일본에서 열리는 거였고 또 익숙한 느낌도 좀 있어서 기대가 상대적으로 있었는데, 이러한 성적으로 이렇게 다른 대회 때보다 이렇게 아쉽게 성적이 나온 거 어떤 이유가 이제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엔 사실 그 최소한 동메달은 딸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6개 팀 가운데 4팀이잖아요. 근데 어린 선수들, 그 군 피를 하지 않은 선수들이 좀 충격이 컸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대회가 그 베이징 이후 처음으로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이 개최국으로서 이 야구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게 이제 IOC가 출전 인원을 144명으로 제한을 뒀어요. 제한했군요. 그래서 이제 엔트리가 24명이에요. 그러니까 6개국만 출전을 했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역 예선이 더 치열했던 거죠. 그러니까 6개국 중에 A조가 한국, 미국, 이스라엘, B조가 일본,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번 도쿄올림픽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디펜딩 챔피언 한국, 야구 종주국 미국, 개최국 일본, 그리고 중남미 강호 도미니카 공화국, 이 4개 팀이 메달 3개를 놓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팀만 털러 떨어지는. 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메달 사이가 쉬웠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진 자체가 이 경기를 많이 못하니까 조별, 그 다음에 이제 낙아웃 스테이지에서 다 더블 일리미네이션을 했잖아요. 사실 그 더블 일리미네이션 이런 제도가 대방식이 나오니까 일본 개최국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 그랬는데, 사실 한국도 이 제도에 톡톡히 봤잖아요. 근데 뭐 최대 수에 저희 계속 싸움할 수 있게 붙여주고. 다른 구기 종목 같았으면 이미 한국은요 그 토너먼트에 올라가서 탈락이에요. 메달권 진입 이런데 싸움도 해보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준결승, 미국하고 패자 준결승, 다시 또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3, 4위전 이런 혜택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패배 4개 팀하고의 경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빼놔야 돼요. 4개 팀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5번을 싸웠어요. 근데 1승 4패입니다. 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뭐 경기 운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완벽한 패배입니다. 네, 지난번에 그 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 번은 정말 운으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맞붙었을 때는 실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게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스포츠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네. First time is offset. 처음은 이변이라고 그래요. 아. Second time 네. is official. 아, 두 번째는 실력이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실력으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경기를 쭉 보게 되면 네. 사실 이렇게 패하면은 모든 책임은 감독한테 가야 돼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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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올림픽에도 그 명언이 계속 나오네요. 야, 역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김경문 감독은 예전에 베이징 올림픽 때 우승을 했던 감독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대해 봤을 땐 최소한 메달은 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김경문 감독이 모든 책임을 지면서 또 도미니카한테도 지면서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라고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인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미국전에 패하고 나서도 막 인터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일본에 왔을 때 우리가 뭐 금메달 따려고 온 건 아니다. 있다고 말을 그렇게 하는데, 말했습니까?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너무 중요해요. 연령대가 우리 연령대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물레방.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이 이제 전임 그 선동열 감독이 이제 사실상 타이에 의해서 물러나게 된 거잖아요. 아, 네. 선동열 감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야구 대표팀은 거의 뭐 그 KBO 리그로 복귀 못하면 종신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워낙 뭐 슈퍼스타 출신이고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무리가 빚으면서 이제 물러났잖아요. 아. 그러면서 이제 김경문 감독을 그 NC에서 해고된 뒤에 야인으로 있는 사람을 불러온 거잖아요. 아, 현지 대표 그 팀 감독은 아니었군요. 그렇죠. NC에서 그렇군요. 파이어된 다음에 온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2008년에 이제 김경문 감독이 대한민국의 남자 구기 종목사상 유일하게 올림픽 메달을 땄잖아요. 아, 그러네요. 야구가 유일하잖아요. 네. 뭐 다른 건 이제 금메달 따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거예요. 팬들이나 이제 보통 이제 구단들 네. 그러면 이제 팀이 이제 어려울 때 네. 우승 감독을 찾죠. 아. 예전에 이제 우승했던 감독. 네, 왜냐하면 네. 이미 우승을 했으니까 검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 어려울 때 맨날 팬들 히딩크 찾잖아요. 네. 근데요, 한번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아. 감독도 전성기가 있는 거예요. 네. 자꾸 부르지만 네. 그 사람들이 성적 냅니까? 네. 우리나라에서요, 네. 두 팀을 우승시킨 감독은 김웅영 감독밖에 없어요. 아. 아무도 없어요. 그러네요. 김인식 감독도 그런 거 없습니까? 못했어요. 그러니까 김웅영 감독만 해태 삼성에서 우승시키고 유중일 감독도 결국 삼성에서 4번 우승시켰지만 LG 와서 안 됐잖아요. 그런 겁니다. 다 이게 전성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이 금메달을 딴 게 13년 전의 얘기입니다. 네네네. 사실 이 김경문 감독이 이렇게 베이징에서 금메달 땄을 때 네네. 사실 금메달을 땄으니까 망정이고 뭐 있습니까? 또? 그때도요. 네. 작전, 선수 교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야구 세오리, 야구 이론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야구를 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MBC 방송에서도 네. 선수 교체하고 그럴 때, 이거 왜 이래? 막 이런 얘기를 했고, 아, 그 당시에?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사실 대표팀을 어떻게 보면 이제 진두지휘한 분이 네. 고 하일성 그 해설위원, 그때 당시에 KBO 사무총장이었죠. 아, 네. 경기 보면서요, 막 네. 울그락불그락 했었어요. 아. 하일성 사무총장이요. 네네. 왜냐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작전 이런 거 막 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근데 그게 딱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거는 자기 운이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요, 이 감독들 이제 구분할 때 이런 거라고 하죠. 네. 잔머리 잘 굴리면 이제 그걸 좋게 말해서 지장. 아. 그리고 막 양아치 같이 선수들 후드로 패고 이러면 네. 맹장, 용장 그러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좋아.
그러니까 선수들이 덕장. 그냥 뭐 그러면 덕장이죠. 그렇군요. 근데 그런 감독 중에서 최고가 뭔지 아세요? 네. 복장이에요. 복장? 복을 타고난 사람. 아, 네. 좋네요. 복장이거든요. 실제로 존재하는 말입니까? 우리 기자들 그런 얘기. 그렇군요. 김경문 감독 그렇게 복이 따랐던 거예요. 운이 따랐던 거예요. 2008년도에. 네. 김경문 감독 KBO 리그에서 우승했어요? 못했잖아요. 못했군요, 참. 부산도 우승 못 시켜. 거기다 NC도 우승 못 시켜. NC에서 왜 쫓겨났어요? 선수를 너무 그냥 지거든요. 그 김경문 감독이 그 파쇼가 있어요. 아, 그래요? 딱 이렇게 보면 흰머리 딱 그러니까 노신사 같죠. 근데 원래 현역 때도 그랬고 그래요. 네. 그런 선수들을 너무 강압적으로 그러니까는 사실 구단이 이제 결별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이번에 이제 딱 보니까 뭐 지도력이고 뭐고 그 경기 운영 뭐 그다음에 불펜 투수 교체 이런 것들이 그 낙제 수준으로 나타났잖아요. 네. 김경문 감독이 NC 있을 때 수석 코치를 해마다 바꿨어요. 그거 뭘 뜻해요? 네. 수석 코치 그냥 시에 베풀듯이 한 번씩 너 한 번 해, 너 한 번 해 이거예요. 왜냐면 수석 코치 되면 연봉도 올라가고요. 네네네. 항공비도 조금 더 받아요. 그건 감독 권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왜냐면 감독이 이제 구단한테 자 이번에 이제 그걸 아니 세상에 수석 코치를 그렇게 해마다 바꾸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수석 코치는 감독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여기 메이저리그 한번 보세요. 네. 항상 감독 옆에 수석 코치가 네. 그러니까 여기는 벤치 코치 네. 딱 있으면서 뭐 얘기하고 보좌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메이저리그는 수석 코치를 어떻게 뽑습니까? 감독이 벤치 코치 감독이 뽑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구단이 이렇게 정해주는 경우가 많죠. 네. 만약에 네. 감독이 이제 경험이 없잖아요. 네. 새로운 초짜 감독. 네. 그러면 그 구단이 감독에서 네. 한번 해고됐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을 갖다 앉혀요. 그거는 메이저리그뿐만 아니고 뭐 NBA, NFL, NHL 다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 감독이 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감독 경험을 해본 사람을 옆에다 두고서 보좌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국은 나이를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로 보지만 여기는 네. 나이 차가 없으니까요. 네. 그런 걸. 그러니까는 데이브 로버츠도 그 감독 처음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결국 예전에 오클랜드에서 감독한 밥 게런을 옆에서 앉혔잖아요. 밥 게런은 계속 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김경문 감독은 어쨌든 캐릭터도 그렇고 전체적인 게 이번에 한국 올림픽 대표팀을 이렇게 하면서는 좀 그런 게 이제 본인 게 좀 무리가 좀 따랐던 고집스러웠던 그러니까. 그 선수 기용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지적받고 있잖아요. 네네네. 기자들로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결과론으로 얘기를 할 수 그렇죠. 있죠. 그거밖에 없죠. 스포츠니까. 스포츠는 결과 네네. 갖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뭐 갖고 얘기해요? 네. 앞으로 미래? 네. 김경문 감독 나이가 몇인데 무슨 미래를 갖고 얘기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럼 문 기자님이 보시기엔 최종적으로 뭐 결과가 이렇게 나온 마당에 한국 올림픽 대표팀의 김경문 감독이 이번에 이제 경기를 진행을 할 때 가장 큰 어쨌든 뭐 문제점이랄까요? 뭔가 짚어보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말씀을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 네. 엔트리를 베스트로 짜야 됩니다. 뭐 이것저것 그거 하면은 네네네네.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배를 타야 됩니다. KBO 그리고 그 각 구단도 그렇고요. 네. 그래갖고 베스트 멤버를 짜야 되는 건데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걔네들도 있었잖아요. NC에서 뭐 그렇죠. 있었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속속 베스트 문제. 멤버를 네네네. 짜지 못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에서 기록 좋은 선수를 또 발탁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 감독이 그때 미국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네, 네, 보면 네. 저는 그런 건 상식이야로 봐요. 뭐 선수 뭐 얘기하는데 그 기술위원회에서 뭐 선수를 구성한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거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감독의 얘기가 기술위원회에서 다 반영되는 겁니다. 왜 이 지금 와갖고 무슨 기술위원회에서 선수를 구성했느니 그래요. 그게 지금 대표팀을 갖다가 어디 구단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무책임한 발언.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네. 근데 또 하나 네. 불펜 운영이 굉장히 중요해요. 불펜이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네. 선발 투수는 만약에 나가서 만약에 실점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 쪽에 나가서 1회부터 홈런 꽝꽝 맞고 4점 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네. 이 책임은 누가 있냐면 선수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네. 선수가 어쨌든 네.
그 루틴이라든지 자기가 컨디션 조절을 실패한 거잖아요. 네. 감독이 너를 믿고 해줬으면 자기는 그 믿음만큼의 기량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됐죠. 네. 근데 불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펜은 운영이에요. 불펜은 운영을 잘하는 거에 따라서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자, 이거 뭐 결과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일본하고 준결승, 미국하고 패자 준결승, 네. 그 다음에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3, 4위전을 한번 네. 되짚어 보세요. 네. 모두 경기 후반에 빅이닝을 만들어줬어요. 상대한테. 그러네요. 그쵸? 네. 일본전에 8회 3실점, 미국전 6회 5실점, 도미니카 공화국 8회 5실점. 다 경기 후반에 대량 실점을 했죠. 그러네요. 그러면 거기서 나가갖고 만약에 볼넷이 있고 주자가 만루가 됐다 그러면 바로 투수 바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이 올림픽 경기는 메이저리그처럼 네. 투수가 세 타자를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세 타자를 상대하면 주자 있으면 필이해야 되니까 홈런 맞아도 할 말 없잖아요. 네. 근데 한 타자만 상대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후반에는요. 네. 위기가 닥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시리즈 7차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이런 그 올림픽 경기는요. 네네네. 위기 닥치면 네. 바로 투수 교체해야 됩니다. 한 명을 상대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투수가 어쨌든 볼이 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리고 본인이 위기에 몰렸을 때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걸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는 상대편이 이렇게 모멘텀을 잡고 갈 때는 네. 흐름을 끌어줘야 돼요. 흐름을 끊어주지 않은 그렇죠. 거는 코칭 스태프의 책임이잖아요. 네. 만약에 미련 두잖아요. 네. 이런 데서 무조건 실점해요. 바로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일본전에서 이제 고우석 선수가 이제 그 이닝 엔딩 더블 플레이를 베이스 그렇죠. 발을 못해서 뭐 헛발 비난을 많이 할 때, 했는데 네네네. 그거 자꾸 비난하면 안 돼요. 선수 신이 아니에요. 네. 에러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아. 자, 문제는 네. 그 다음이에요. 네. 자, 투아웃이죠. 네. 투아웃의 1루예요. 그 다음에 고우석 선수는 자기가 이닝 엔딩 더블 플레이를 못 만드니까 흔들려요. 부담이 크겠죠. 그쵸? 흔들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폭투가 나오죠. 폭투 나오니까는 주자가 비어요. 그러니까 네. 왼손 타자니까 고의사구 내보내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 9번 타자, 제일 약한 타자, 오른쪽 타자하고 우한 고우석과의 대결이니까 이 매치업을 김경무 감독이 선택을 하죠. 근데 고우석 투수가 볼넷을 내줘요. 예? 그래갖고 말루 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바꿔야죠. 이미 뭐 멘탈이든 뭐 실진 컨디션이 안 다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고우석 선수가요 이닝 엔딩 더블 플레이를 자꾸 반복해서 그러네요. 기자들이나 네네네. 그 팬들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실수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흐름을 끊어주지 못한 코칭 스태프의 잘못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때 임창용 투수가 이치로랑 승부할 때 네. 김인식 감독이 고의사구를 지시하지 않고 뭐 꼬셔서 볼래? 이거는 감독이 잘못한 거지 임창용 선수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거를 끊어주지 못한 거죠. 자, 오승환 선수 노련미 네. 그걸로 했어요. 네. 근데 볼이 안 좋았잖아요. 네. 꽝꽝 네. 도망가고 그러니까 볼넷 내주고 네. 꽝 맞아. 네. 그럼 바로 바꿔야죠. 근데도 계속 던지게 하더라고요. 자, 폭투 나와갖고 동점 만들어줬잖아요. 네. 이미 그때는 모멘텀은 저쪽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6회에 우리가 이제 전세를 6대5로 뒤집었을 때 네. 막 벤치에서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닝이 너무 많이 남았어. 그쵸.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닝이 너무 많이 남았어. 불펜이 너무 빨리 나왔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닝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남은 거예요. 상대의 네. 공격을, 네. 도미니카의 공격을 갖다 가소평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 등등이 다 선수보다는 네. 코칭 스태프, 감독, 여기서 잘못인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선수들 비난할 생각 요만큼도 없어요. 네.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네. 선수들의 컨디션을 보고 그때그때마다 작전을 펼치는 게 코칭 스태프인데 그때그때마다의 작전을 그냥 뭐 좋게 봐서는 결과가 좋았으면은 감독의 전술이고 나쁘게 보면 선수의 책임으로 밀어버린 것밖에 안 되네요. 그 한국 언론이 네. 만약에 선수를 교체하거나 뭐 네네네. 대타 작전 선수 하면은 그 감독이 잘했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 옛날에 이제 김성근 감독이 그냥 주가 올라가잖아요. 네네네네.
미국에서는요, 네. 절대로 감독이 잘했다는 말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예전에 마크 벌리가 네.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퍼펙트 게임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네. 마지막에 대수비 중견수가 나와갖고 홈런성 타고 잡았어요. 네. 대수비 나와갖고. 그러면 한국식으로 하면은 와 감독 감독 잘 용병술 바꿨다. 끝내준다. 네네네. 여기 그런 얘기 없잖아요. 마크 벌리가 잘한 거예요. 왜? 감독은 그 상황에서 그 위치에 최고의 수비가를 누가 할지를 선택해갖고 내보내야 되는 거고 데이터를 누가 쓸지 내보내야 되고 그 베스트 라인업을 짜야 되는 게 감독이 할 일이에요. 그러네요. 그게 대단하다고 그래요. 감독이 그래서 연봉 받는 건데 자기가 직접 야구하는 게 당연한 아니고요. 해야 될 일을 한 거다 이거죠.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우리는 많이 마치 그러면은 감독이 막 대단한 용병술을 한 것처럼 띄워주잖아요. 그러네. 여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김경문 감독은 베스트 라인업이고 뭐고 투수 교체고 뭐 대수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 거야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네 팀 가운데 메달 3개를 갖고 싸우는 건데 그런 높은 확률에서 저희가 진 겁니다. 네. 정말 뭐 죄송 말씀이면 엎어져도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닿을 수 있을 만한 거리였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아쉽죠. 물론 어렵지 당연히. 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팀들과 5번을 싸웠는데 겨우 4패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제가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고 그러냐면 이미 감독도 전성기 때하고 나이 보면 벌써 이 두뇌 회전도 이렇게 빨리빨리 돌지 않아요. 그리고 김경문 감독의 운빨도 도쿄올림픽으로서 끝.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요거 저희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한국의 신문기사를 봤더니 언제나 발을 잘 담그시는 응용 형이 배에 기름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니들이 막 이랬다라고 하는데 좀 원래 또 김웅영 감독님 할 말 많잖아요 또 우리가. 감독님 그 선수들을 탓하면 안 돼요. 그래요? 아니 선수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야수들 플레이 열심히 하고 그러지. 우리가 진 게 경기 후반에 불펜 투수들이 불펜 싸움에서 진 거잖아요. 불펜은 운용이에요, 운용. 코칭 스태프 운용. 김 감독님이 예전에 해태에서 잘했던 게 뭐예요? 투수 교체, 발빠른 투수 교체였죠? 그겁니다. 그걸 김경문 감독은 못했던 거예요. 왜 선수들이 뭘 배에 기름이 껴서 그래요? 그럼 선수들이 거기서 플레이하는 게 어떻게 느슨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한번 지적해보세요. 그러네요. 죄송하지만 저 느슨했던 부분은 없다고 하는데 양의지 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런 선수를 계속 감독은 믿고 기용을 한다. 이거는 뭐 어떻습니까? 뭐 선수를 뭐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국은 뭐예요? 베스트 라인업을 짜지 못했던 그러네요. 또 그렇죠? 그것도 그런 코칭 스태프 자, 감독. 그게 이제 뭐냐? 2008년에 이승엽 생각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운빨이 다 끝난 거잖아요. 운이네, 진짜로. 이승엽도 사실 그때 홈런 안 쳤으면 못한 거고. 그럼요. 그때 이승엽이 그런 홈런을 쳐줬으니까 우승까지 간 건데 그런 식으로 밀고 간 거잖아요. 그럼 13년 전하고 지금과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네요. 결국은 실력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셨던 것대로 운으로 그렇게 된 상황이네요. 이런 큰 경기, 이런 짧은 경기는 그렇죠. 운도 크게 작용하죠. 경기 운이라는 게. 그렇지만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되죠. 그러네요. 어쨌든 감독은 최고의 엔트리를 만들어갖고 최고의 라인업을 짜서 자기가 경기 후반에 게임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도 또 미국한테 치니까 고우석 선수가 8회를 막아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그래요. 세상에 그렇게 야구가 자기 기대만큼 됩니까? 안 되면 바꾸는 거죠. 왜 감독이 거기 있어요? 그러네. 그것도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 이러한 그 한국의 어처구니 없는 좀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이런 어떤 무너진 한국 야구를 이제 다시 조금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그러한 상황인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김현수 선수나 조상우 선수나 잘했잖아요. 되게 잘한 선수들도 있는데 그 선수들은 어떻게 그냥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국 야구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그런 선수들의 어떤 마음가짐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그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징 때 자기가 막내였고 이번엔 최고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플레이를 다 했죠. 그렇죠. 자기 플레이를 다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강백호 선수도 결국 적시타 치고 그러니까 그런 이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지니까 뭐 모든 게 이제 다 나오잖아요. 네. 선수들 뭐 투수도 없다 뭐 그런데 그쵸. 뭐 옛날에는 뭐 투수 좋아서 뭐 우리가 그러네. 가서 이기고 그랬습니까? 그러네요. 어쨌든 이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이런 큰 대회, 네. 특히 이 올림픽 같은 데에는 사심 없이 선수들도 선정하고 네. 그렇게 되면은 네. 뭐 우리가 그 야구는 어쨌든 인기가 높은 종목이고 그리고 선수들도 그 태극 맞고 달면은 다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야구는 사실 다른 종목보다 한국에서는 한국에 있는 다른 스포츠 종목들보다 받을 만큼 받잖아요, 선수들이. 그렇죠. 최고 인기 그러니까 이제 최고 더 인기 종목이잖아요. 어떤 더 그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달라질 수 이번에 있겠는데. 우리가 동메달을 놓쳤을 때 제일 속이 상한 거는 선수예요. 군대 안 갔다 온 그러네. 선수예요. 그러네. 그 군대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 아니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찬호 선수 와갖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갖고 군면제 받아. 그러네. 추인 선수 그게 군면제 받아갖고 그 돈이 얼마예요? 몇 억이잖아요. 아니, 그러네. 저 몇백억이 됐잖아요. 몇백억. 그러네요. 그 선수들이 제일 속상한 거죠. 근데 뭐 배에 기름이 껴 기름이 끼고. 그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박찬호 선수가 너무 이제 본인도 이제 막 열받아서 그랬던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껌 저렇게 질겅질겅 씻고 있는 거 강백호 선수가 막 씻고 있는 거 근데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그거는 좀 안 좋은 그거 더 이상 네. 제발 이제 태도 같은 거 갖고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요. 태도 갖고 얘기하지 네. 마요. 그거는 네. 저기 1990년대 때 그러니까. 뭐 차렷 열중서하다고 그거는 태도 갖고 얘기할 땐 그 옛날입니다. 네, 네. 지금 젊은 선수들한테 무슨 태도로 얘기를 해요? 그 껌 질겅식도 강백호 선수가 그러면 껌 질겅진 시켰는데 뭐 못 쳤습니까? 그렇죠. 고비마다 그래도 쳐줬죠? 네. 그런 태도 갖고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지금 2021년이에요. 그러네요. 뭐 그 선수가 염색을 했던 말든 그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아니 뭐 불법을 저질렀거나 이런 걸로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욕을 먹을 만한 거지만 무슨 뭐 껌 씹었다고 그게 무슨 경기력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러네요. 저도 그러니까 꽃도 씹는 그 장면만 또 나왔어 신문에는. 그거 자극적으로. 자꾸 아이고. 올드 스타일 그리고 그런 거 하면은 이제 항상 지게 되면 이제 누구 희생양 그러니까 만들어야 그런 되잖아요. 거. 그렇게 보이더라고 저도. 아니, 희생양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껌 씹는 거 갖고 얘기. 네. 제발 그러지 마요. 그러네요. 네. 박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네, 그럼 이제 올림픽 얘기는 이제 끝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정말 올림픽 대표팀이 아니죠. 그냥 한국 야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이제 뭐 조금 더 이렇게 조금 기본기는 있을 텐데 anyway 어떻게 준비를 하면 조금 이제 될까요? 리빌드를 어떻게 할까요? 아마추어서부터 가야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서부터 이제 이게 모든 거를 이제 점검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추어 지도자들이 또 고집이 세요. 말 안 들어요. 자기 스타일로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드 스타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오픈 마인드, 열린 자세로 하게 되면은 모든 게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자꾸 옛날 생각하고 되면은 뒤처지는 거죠. 네. 무긴 죄송한데 저 갑자기 든 생각이 이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은 이제 언제 안 열리는 겁니까? 이제 언제 하죠. 합니까 이제? 네. 하죠. 미국이 이제 주체가 되는 거니까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까지 못 오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두 번이나 이제 미국도 못 왔잖아요. 아 그렇군요. 조금 안 열린 지가 조금 된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말씀드려봤고요. 4년마다 한 번씩. 아 그렇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올림픽 대표팀의 올림픽 야구 대표팀의 소식은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온 건 거기까지만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따질 게 있습니다. 네. 박효준 선수가 피츠버그에서 5게임 연속 안타를 지금 막 중간에 막 장타도 치고 5게임 연속 안타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직 안 중요합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기사 쓰려고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박효준 선수를 갖다가 뭐 폄하하는 거 아니니까. 평가자라고 네네네.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네. 5경기 연속 친 게. 그리고 피츠버그 무슨 그 지금 다 떨어진 팀인데 그러니까. 그냥 박효준 선수는 자기 길만 가면 돼요. 그런 다음에 과연 2022 시즌에 개막전 엔트리까지 포함이 될 수 있느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박효준 선수 그 문상열 기자님의 얘기를 듣고요. 자극 조금만 받으셔가지고 막 내년에 꼭 엔트리에 들어가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개막전 엔트리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피츠버그는 뭐 선수들 다 내보냈으니까 박효준 선수 같은 기회가 경우 있네요, 어쨌든.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프링 트레이닝 딱 시작되면 또 다른 페이지잖아요. 그러네.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되고. 그렇죠. 그때 그건 과연 26명 엔트리에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아이고
제가 주식이랍니다. 제가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 야구의 메린으로서 자꾸 국뽕 쪽으로 하려는 걸 이 문 기자님이 자꾸 이제 돌아오게 하는데요. 또 제가 또 기사를 보니까 양현종 선수가 그 트리플 A에서도 막 두드려 맞고 다시 다른 루키하고도 막 비교가 돼서 또 막 미흡한다는데 양현종 선수 어떻게 하죠? 도대체?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가라고 빨리 가라고 하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뭐 배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울 거 없다니까. 그 기사도 그렇게 한국에서 정말 할 것까지 다 하고 여기 와서 왜 방어율 5.97까지 올리면서 이러냐고 그걸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지껏 메이저리그 봤잖아요. 그렇죠. 그 선수들이 거기서 배울 거 없다니까요. 아이고. 한국 돌아가서 네. 한국에서 기아를 플레이오프 경쟁을 하는 게 훨씬 더 보람찬 야구예요. 그런데 네. 본인이 이제 여기서 자꾸 남아서 뭘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기아가 이제 양현종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은 텍사스 레인저스한테 이제 이적료를 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상 같은 거 쉽지 하려면 않군요. 돈이 이제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속 사정은 모르는 거니까요. 네네네.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네. 양현종 선수 여기서 배울 거 없다고요. 지금 그러면 5점대 평균 자책점을 유지하고 있는 거의 뭐 건 6점입니다. 네. 배우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 터지고 있는 거죠. 아직도 막 적응이라고 말수 없잖아요, 이제. 적응에 1988년생에 그러니까. 33살에 뭘 적응해 아이고, 적응?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내일 김광현 선수 또 경기가 있습니다. 아니 김광현 선수는 오늘 오늘입니까? 네. 그럼 김광현 선수 이제 오늘 어떻게 던지면 됩니까? 어떻게 던지면 잘 던져야 그러니까 됩니까? 이런 거는 진짜 초짜들이 그런 네네네.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던지더니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공 그냥 던지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네. 김광현 선수 잘 갖고 있는 공 잘 던지면 아니 저는 이제 피네스 피처가 이렇게 컨트롤을 줘야 돼. 이 말씀을 아니 좀 그러니까 하셔야 되지 않고. 투수가 들어오면서 밀렸어요, 많이. 존 레스토랑 제이앱 들어오면서 그냥 로테이션만 뒤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한테 영향을 어떻게 보면 나쁜 영향을 미치죠. 아이고 그렇군요. 좋은 피칭을 하기를 바라야죠. 유현진 투수가 이제 내일 던지죠. 네, 유현진이 보스턴 레드삭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이 조금 많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가능하면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문 기자님을 좀 짰습니다. 근데 중간에 제가 좀 애티튜드가 안 좋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또 저에 대해서도 몇몇 분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다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의하겠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저희 영상망을 많이 좀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오늘 내일 김광현과 유현진 선수 소식을 가지고 또 빠른 시간 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